최신 재테크 트렌드를 다루는 하우머니 시간입니다. 시장 불안감이 계속될 때 개별 종목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분산 투자 중요하겠죠. 네, 최신 ETF 동향과 하반기 유망 섹터까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화자산운용의 김기현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 9월, 10월 어쩌다 보니까 뭐 놀다 쉬다 보니까 뭐 맞죠? 놀다 쉬다 맞죠? 맞아요. 그랬더니만 벌써 10월 2주차예요. 네네. 최근 ETF 시장 한번 동향 정리해 주시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은 지난 9월 예상보다 매파적이었던 미국 FOMC 이후에 글로벌 증시가 큰 타격을 받았었습니다. 미 연준이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 동결 국면을 이어갈 것이라고 시사를 했었는데요. 그 결과 금리 인하 시점이 뒤로 미뤄지면서 고금리 장기화 부담이 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국내 증시도 달러 강세가 수반되면서 낙폭을 확대했는데요. 보시다시피 코스피가 2,550선에서 머물렀던 코스피가 FOMC 이후인 9월 후반으로 가면은 하락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9월 한 달 동안 코스피는 3% 가까이 하락을 했으면서 2,447포인트로 마무리했습니다. 반면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급격히 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9월 초만 해도 1,320원대였던 환율은 9월 말로 보면은 2% 가까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게다가 코스피는 10월 첫 거래부터 내려앉으면서 2,400선에서 약세를 지속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증시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네. ETF 같은 경우는 그 국내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ETF도 좀 타격을 맞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연초 지난 3월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FOMC에서는 긴축 마무리 국면이라는 인식이 많았기 때문에 장기채 ETF를 상장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긴축기 장기화될 것이라는 가능성 때문에 이 장기채 ETF 또한 하락했었습니다. 네, 뭐 사실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탄력적으로 올라가긴 합니다만 최근 시장 자체는 좀 녹록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국내 증시 투자보다는 뭐 미국 쪽이라든지 아니면 일본 증시, 이른바 뭐 서학개미, 일학개미라고 하잖아요. 최근에 좀 늘었다고 하는데 여기는 상황이 어때요? 네, 그쪽으로 많이 돈이 몰렸습니다. 예. 이 자료를 보면서도 굉장히 많이 컸었는데요. 네. 이게 아무래도 금리와 유가 부담이 커지면서 국내 투자자들의 관심이 미국과 일본 주식시장으로 이동을 한 것입니다. 이게 통상 고금리, 고환율, 고유가 환경에서는 신흥국보다는 선진국 증시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미국과 일본 시장에 투자한 국내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탁결제원 자료를 보면은 이달 들어 1거래일 만에 국내 투자자들은 미국 증시에서 순매수 금액이 약 6,800만 달러로 약 920원 정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일본 시장에서는 지난 4월부터 계속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순매수 규모는 지난 9월 8,400만 달러로 약 한 1,1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국내 시장에서는 반면 저렇게 그 9% 정도 성과가 다른 국가 대비 좀 성과가 좋지는 않았는데 네. 증시 대기 자금인 예탁금만 봐도 50조 원 이하로 떨어지면서 연중 최저점을 기록했습니다. 일본의 그 니케이 225 지수나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연초 이후에 23% 올랐고 500은 12% 올랐는데요. 같은 경우 코스피 수익률은 11% 올랐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자료를 보시면은 해외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의 평균 주가 수익률인데요. 해외 주식 같은 경우는 25%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국내 주식의 평균 수익률은 9.4%로 거의 3배 정도가 해외 주식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 나스닥 지수 상승률 또한 28%로 비슷한 수준이고요. 일본 니케이 225 지수 또한 23% 상승했습니다. 그래요. 네. 과장님, 네. 그런데 지금 보여주신 저걸 보면 이제 올해 평균 수익률이니까 네. 연초 이후 수익률이라고 봐야 되겠고. 네, 맞습니다. 야, 저렇게 볼 것 같으면 와, ETF 한 사람들은 다 돈 벌었네 싶은데 예, 솔직히 해외는 네. 근데 뭐 이렇게 ETF 미국 쪽으로 일본 쪽으로 들어가면 돈 되더라 소리 듣고 한 7월, 8월 뭐 여름에 들어가신 분들은 별로일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네. 네. 이게 뒤 후반부에서는 지금 이 자료를 보시면 예.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게 순매수 1위를 보면은 디렉션 데일리 만기 20년 이상 국채 3배 ETF인데 이게 지금 올해 주식 투자 중에 가장 순매수가 컸던 1,247억 원이 정도 들어갔는데 네. 이게 성과가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이 성과가 아하. 굉장히 많이 하락해서 좀 힘든 상황일 것 같고요. 네. 그 다음 그나마 그 3위 정도에 있는 슈왑 US 디비전 에쿼리 ETF 같은 경우는 396억 정도 순매수를 하긴 했습니다. 그래요. 네. 예. 지금 그런데 이제 미국
빅테크 뭐 M7이니 뭐 매그립7 뭐 70주는 네. 아니고 그거는 미국 쪽은 아니니까. 네. 자, 그래서 했는데 자, 지금 이게 국내 상장된 빅테크 ETF하고 한번 좀 이렇게 비교도 한번 해주시고 수익률도 어떤지 한번 좀 봐주시죠. 네,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미국 빅테크 기업에 투자하는 국내 상장 ETF 네. 4개를 한번 정리해봤는데요. 이게 뭐 아시다시피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인 미국 빅테크 7 기업에 투자한다는 컨셉은 같지만 각 ETF별로 투자 비중 결정 방법과 전략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ETF 같은 경우는 지수 결정 방식이 유동 시가총액 가중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클수록 해당 종목의 투자 비중이 커집니다. 그래서 단 그 정기 변경하는 시점에 특정 종목의 비중을 최대 20%까지 담는 캡을 씌워놨습니다. 그래서 PDF 구성 내역을 보면은 시총 상위인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이런 큰 종목들이 합해서 한 반 이상, 55% 정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덱스 미국 팡플러스 ETF인데요. 이거는 앞의 ETF와 다르게 동일 가중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동일 가중은 이 모두 빅테크 탑7 기업을 모두 포함되고 있지만 이 리밸런싱 하는 시점에 10종목에 모두 동일하게 10%씩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 탑7 종목 외에도 넷플릭스와 데이터 클라우드 기업인 스노우플레이크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다른 4개 ETF와 다르게 이 ETF만 뒤에 H가 붙어 있는데요. 환해지형인 것을 네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 번째로는 에이스 미국 빅테크 탑7 플러스인데 이 ETF 같은 경우는 동일 가중 방식이지만 조금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시총 순위에 따라서 좀 차등을 뒀는데요. 시총 1위부터 5위까지는 15%씩 주고 6, 7위와는 10%씩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총 빅테크 7종목의 합만 보면 95%로 집중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아리랑 미국 테크 10 아이셀렉트 ETF는 네. 이 ETF 같은 경우는 유동 시가총액 가중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 ETF 또한 구성 종목을 보면은 시총이 가장 큰 애플을 20% 담고 있고요.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를 19%, 애플을 15% 순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빅테크 7종목은 당연히 투자를 하고 있고 네. 글로벌 반도체 설계 기업인 브로드컴이나 뭐 시스코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리랑 미국 테크 탑 10 ETF 같은 경우는 그 레버리지 ETF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수익률 극대화를 추구하고자 한다면은 참고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혹시 이제 뭐 미국 빅테크 말고 뭐 최근에는 보니까 운용사에서 신상 해외 주식 ETF도 지금 많이 출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신상. 신상.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아무래도 앞전에 뭐 해외 주식의 성과가 워낙 좋았다 네. 보니까 그 이제 해외 주식에 관련된 ETF들을 많이 상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프 다음 표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신규 상장한 ETF인데요. 아무래도 해외 시장에 투자하는 투자들이 많아지면서 ETF 운용사들도 미국과 일본 다양한 ETF에 투자할 수 있는 ETF를 출시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게 타이거 미국 캐시카우 100 ETF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기업의 잉여 현금, 즉 현금 흐름만을 보겠다 한 퀄리티 ETF입니다. 그래서 미국 시가총액 상위 1000개 기업 중에서 네. 잉여 현금 수익률이 높은 100개 기업을 선별해서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ETF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일본 반도체 기업인데요. 아리랑 일본 반도체 소부장 솔렉티브 ETF와 타이거 일본 반도체 팩셋 ETF가 신규 상장했습니다. 두 ETF 모두 일본 반도체에 투자를 하지만 아리랑 ETF의 경우에는 도쿄 일렉트론이나 뭐 시네츠 화학 등 반도체 소부장, 즉 소재, 부품, 장비 대표 기업 20종목에 투자를 합니다. 타이거 ETF 같은 경우는 디스코, 레이저텍 등 반도체 제조와 소부장 기업 30종목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ETF 이름 뒤에 뭐 팩셋이나 솔렉티브가 붙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그 각 ETF의 기초 지수를 산출하는 지수 사업자의 이름입니다. 예. 지금 우리 김 과장님 보여주신 저 표에 네. 아까 우리 정민혜님 말씀하신 신상이 신규 상장의 신규 상장의 줄임말이에요? 약간 뭐 비냉 물냉처럼. 아, 그런 의미입니까? 네, 네, 맞습니다. 그런 의미의 신상이었어요. 네, 네. 아니 저기서 타이거가 우리 아시다시피 미래셋에서 만드는 거고, 네. 에이스는 한국투자. 한국투자고, 네. 아리랑이 한화고. 네, 맞습니다.
저 아리랑 저거 외국인들 발음 잘 합니까? 저거 아리랑. 아리랑 뭐 아리랭 그리고 있지 않나? 네, 국가만 네. 아니 근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갑자기 두 군데서 일본 반도체 ETF를 다 상장을 해요? 왜냐하면 미국이나 한국 갖고는 또 양이 안 차나 보죠. 그리고 그 전에는 일본에 투자하려고 한다면은 네. 국내 상장된 ETF로 일본에 투자하려고 했을 경우 보면은 네. 뭐 토픽스나 니케이 225 같은 일본 그 시장 대표 지수만 투자를 가능했고 그랬죠. 뭐 미국과 같이 뭐 미국 배당주나 미국 업종의 이런 투자를 일본 쪽에서 보면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네, 일본 뭐 반도체나 뭐 일본 뭐 바이오 이런 ETF는 없어서 그 방금 나왔던 그 하나자산 운용의 아리랑 일본 반도체 같은 경우가 국내 최초로 일본의 특정 업종에 투자하는 ETF가 나오게 됐습니다. 사실 그동안 미국 쪽의 빅테크에 좀 치중하는 경향이 있었던 네, 거죠. 맞아요. 예. 네. 지금 달러 쪽도 제법 이쪽에 ETF 상품이 많이 나온 걸로 아는데 네. 요즘 또 SOFR이 또 인기라던데 이건 뭡니까? 네, 뭐 SOFR 뭐 소퍼라고도 불리는 소퍼? ETF, 네, ETF인데요. 네. 이게 그 연준이 그 긴축 장기화를 우려하면서 환율이 다시 오르는 상황에서 이 ETF 자체 특징이 달러 파킹 통장 ETF라는 별명을 가지면서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 이 지금 나오는 이 소퍼 ETF를 정의를 말씀드리면 연방준비기금에서 그 발표하는 단기 지표 금리입니다. 그래서 높은 신용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들끼리 서로 미국 국채를 담보로 하면서 일일물, 초단기물인 이 ETF 레포 거래를 하는 건데요. 레포 거래를. 네, 이 거래로 매일 산출되는 금리입니다. 그래서 하루짜리 이길물 초단기 거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소퍼 ETF에 투자를 한다면은 매일 소퍼 금리의 365분의 1을 수취한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 소퍼의 추이를 볼 수가 있는데요. 네. 2021년 초부터 최근까지의 소퍼 추이를 나타냅니다. 2022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미국 금리가 기준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소퍼 또한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올해 4월만 해도 소퍼는 연 4% 정도였는데 지금은 9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는 5.3% 수준입니다. 이게 다음 표를 보시면은 이 국내에 상장된 소퍼 ETF가 총 6개가 있는데요. 굉장히 많이 상장했는데 이 ETF 모두 올해 2분기 3월부터 6월에 집중적으로 대표 ETF 운용사들이 상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순자한 총액이 8월 말만 해도 4,900억 정도 됐었는데 9월 말에 6천억을 넘으면서 한 달 동안만 해도 1,000억 넘게 이게 증감을 했었습니다. 이 소퍼 ETF 모두 그 아까 말씀드렸던 소퍼 지표를 추종하는 ETF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퍼 데일리 이자만큼 모두 주가에 매일매일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모두 환 노출형이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의 영향을 받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환율이 오르면은 수익률이 높아지고, 네, 더 높아집니다. 환율이 떨어지면은 네. 받은 그 레포 금리로 받았던 이자를 갖다가 환차손으로 까먹을 수도 있고. 네, 맞습니다. 네. 네, 이게 그래서 강달러 시기에는 환차익을 볼 수 있는데 네. 약달러 환경에서는 조금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는 상품입니다. 이래저래 그 한 5%대의 이자를 갖다가 연율로 한 5%대 이자 보고 들어가는 거지만 네. 달러 강세에 베팅한 네. 상품이라고도 볼 수 있네요. 네, 그래서 금리 상승과 달러 강세 상황에서는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ETF입니다. 혹시 네. 뭐 그 밖에 다른 장점은 또 있을까요? 이게 그리고 그 달러 예금이나 달러 ETF를 뭐 예. 이전에는 거기에 투자를 예. 했었는데 이 소퍼 ETF와 다르게 이 달러 ETF는 선물로 하기 때문에 이자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예. 네,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자를 받는 거기 때문에 아하. 뭐 그렇기 때문에 뭐 달러 파킹 ETF라는 뭐 명고 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쨌거나 발전은 하네. 네. 옛날 선물만 했을 때는 이자 못 챙기다가. 네. 예. 또 뭐 별도 예치 기간도 없다면서요, 이게? 네, 맞습니다. 이거는 뭐 따로 그런 거 없이 그냥 주식 투자하듯이 투자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네, 그냥 일반 주식 뭐 한 주식도 거래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결제일도 T+2입니다. 그러네요. 여러 가지 좀 장점이 많은 네. 상품이긴 하네요. 네. 그리고 사실 이제 또 날씨 요즘 많이 좀 일교차도 커지고 원래 또 찬바람 불 땐 배당주라는 말이 또 많이 나오잖아요. 네, 연말도 그렇죠. 다가올수록 예. 네. 시간 너무 빨리 가는데 배당 ETF 투자 적기 좀 따로 있을까요? 네, 뭐 4분기 되면은 뭐 매년 나오는 예. 것처럼 배당 투자가 굉장히 많은 그 관심을
두고 주목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뭐 미국 기준금리가 5.5%이고 한국 기준금리가 3.5%이기 때문에 이런 고금리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증시 불안감이 커지기 때문에 배당주에 대한 투자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게다가 국내 같은 경우는 연말 배당금을 지급하는 종목이 많기 때문에 중간 뭐 2, 3, 4분기 보기보다는 4분기 주당 배당금이 굉장히 큽니다. 그 다음 표를 보시면은 9월 한 달간 코스피 업종별 성과를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대표 배당주는 통신과 금융주인데 네. 표를 보시면은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한 반면 통신업과 금융업, 보험업은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통신하고 네, 맞습니다. 보험이 보험. 7% 예.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금융주 관련, 그럼 고배당주 같은 경우는 이런 보험주나 금융주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9월 한 달 동안 코스피 대비 아웃퍼폼을 했었습니다. 다음 이어서 그래프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네, 코스피와 고배당주의 추이인데 이 고배당주 ETF 중에 유동성이 가장 크고 규모가 큰 아이랑 고배당주 ETF와 코스피 지수를 비교해 봤는데요. 최근 3개월 성과만 봐도 이 ETF 같은 경우는 6% 상승한 반면 코스피는 반대로 5% 하락을 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고금리, 증시 불안 때는 안정적인 배당 투자에 투자자분들이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예. 야, 또 저기 우리 김 과장님도 마케팅 잘하신다. 저 그림 보니까 아리랑이 눈에 확 들어오네. 참. 아니 근데 우리 제작진에서 참 이 자막 재밌게 다시는데 아니 배당 수익률 높아서 다 맞는데 착시에 속으면 과당주 뭐 이런 자막도 준비된 것 같은데 아니 뭔 소리야 이게 같은 배당 ETF인데도 좀 이 구성 종목이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나 보죠. 네, 맞습니다. 성과가. 네, 이게 배당 네. 수익률이 높은 기업에 투자할 수도 있고 앞으로 배당을 많이 줄 것 같은 기업이나 배당 예. 성장을 보는 ETF도 있어서 이 ETF들이 얼마나 과거 분배금을 많이 줬는지도 볼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기업들이 배당금을 주면 ETF에서는 그 배당금을 받았다가 분배금의 형태로 지급을 하는데 네. 그렇다면 이제 분배금이 많이 줬다는 건 배당금을 많이 수령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표를 보시면은 그래서 제가 뽑았던 게 네. 아이랑 고배당주 ETF였는데요. 올해 연 분배율이 6%로 배당 중에 가장 높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프가 아이랑 고배당주 ETF가 상장된 이후부터 매년 얼만큼의 분배금을 주었는지를 보는 추이인데요. 네. 이게 아무래도 과거 2015, 16 이때부터 주주환원 정책이 가속화되면서 배당을 지급하는 기업들이 많아지면서 고배당주 종목 안에서도 많은 배당을 주는 종목들이 포함이 되면서 이렇게 배당 수익 또한 확대가 되고 그러면 그게 ETF 분배금으로도 많이 높아진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 그러면 이 고배당주 ETF의 구성 종목 상위 네네. 10개를 한번 예, 보았습니다. 그러시죠. 금융주가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네요. 네, 금융주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이게 아무래도 대표적인 배당주인 보험이나 통신, 그냥 금융주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 ETF 같은 경우는 높은 배당 수익률을 담고 있는 이 구성 종목들을 피킹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큰 200종목 중에서 예상 배당 수익률이 높을 것이다라고 하는 상위 30종목만 투자를 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어서 높은 분배율이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금융주 같은 경우는 주식 투자로 하게 되면 참 재미없는 세트인데 네, 맞아요. 예, 네. 차라리 이렇게 ETF로 투자하면 오히려 좀 배당 수익률을 더 기대해 볼 수도 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배당주 ETF. 자, 그러면 이제 이제 벌써 10월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우리가 이제 9월에 고생한 만큼 이제 10월은 이런저런 악재를 잘 견디는 시장은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한번요 ETF 쪽도 한번 투자 전략을 한번 과장님 세워주신다면. 네. 아무래도 지금 좀 증시가 불안하기 때문에 네. 좀 보수적으로 시장을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네. 근데 재미나게도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는 굉장히 다이나믹합니다. 지금 다이나믹해요. 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주간 개인 순매수 상위 5개 ETF로 보았는데 예. 보시다시피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덱스 레버리지나 코스닥 150 레버리지 ETF에 개인들의 자금이 쏠리고 있습니다. 아하. 그 주간만 봐도 거의 4,900억이 레버리지 ETF
매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150 레버리지에도 1,000억 가까이 개인들이 순매수를 했습니다. 이게 그 아무래도 이제 주가가 하락하기 때문에 투자 기회다라고 보는 경향이 있을 수 있는데 아직 앞으로 이제 뭐 금리를 연내 한 번 더 인상을 하겠다라는 것과 아직 확정된 부분도 없기 때문에 네. 이 고금리 쇼크가 큰 상황에서 굉장히 그 레버리지 매수세 강한 부분들이 좀 눈에 많이 띄는 부분인데요.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은 코덱스 이게 지금 그 지난 한 주간 코덱스 150 지난 4월 5일 네. 영업일 동안에 그 개인들이 매수한 코덱스 레버리지 또한 1,000억입니다. 그리고 어허. 코스닥 150 레버리지 또한 696억으로 오. 거의 2주 동안 이 레버리지 상품에 이게 아시다시피 이게 레버리지이기 때문에 2배 코스닥 150 지수의 2배, 네. 코스피 200 지수의 2배의 수익률인데 이게 그 기간 코스피 200 같은 경우는 6% 하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150 같은 경우 8%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계속 하락하다 보니까 이제 투자 기회다라고 보는 게 눈에 띄는 자료입니다. 뭐 이제 바닥이 아니겠느냐 이런 심리겠죠. 네, 그런데 아직 당분간은 고금리 강달러 추세가 지속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신흥국보다는 선진국 쪽으로 자금이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국내 증시는 뭐 아직 유가 상승 부분이나 아니면은 달러 강세 등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외로 저 레버리지 쓰시는 투자자층이 두텁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제 거래량 주변에서도 아니 그걸 뭐 원금 몇 푼 된다고 그것만 붙들고 있어 이러면서 상방을 지르든 하방을 지르든 네. 2배, 3배는 해야지. 그래야 손맛이 느껴지지 이러신 분들. 네, 그래서 그 일별 ETF 거래 대금이나 보면 항상 상위에 저 레버리지 레버리지 상품들이죠. 네, 그리고 뭐 인버스 네. 같은 ETF도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심리죠. 투자하는 사람들의. 예. 우리 또 한국인들의 DNA에 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ETF에 대해서도 다양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